사전 협의도 없이 사실상 서면 통보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전격 제청하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이어져온 대통령실과의 사전 협의 관례를 깨고 제청이 이뤄졌다는 건데요. 여당에서는 대통령 패싱이자 정치적 도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급기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정면 충돌이 시작된 걸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지금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과연 이번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지금부터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사법부의 최고의 수장 조희대는 저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좀 무섭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는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3월에 노태학 대법관 퇴임했거든요. 근데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미 1월에 후보를 추천해둔 상태였는데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 4명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하고요,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렇게 4명의 후보를 이미 추천을 했습니다. 1월에. 예. 1월에 해놨어요. 지금 8월이다, 참고로. 그리고 이제 9월에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도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이미 다 추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자, 4명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이고요. 그리고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이렇게 4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이제 탄핵을 좀 해야 되나 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조희대가 2명을 대통령에게 제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네. 그래서 관례적으로 청와대하고 사전에 이렇게 교감하고 협조를 합니다. 약간의 조율. 네. 왜냐하면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놈의 조희대는 협조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지 멋대로 이번에 제청을 했습니다. 조희대가 2명을 제청을 했거든요. 예. 노태학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을 했고 이흥구 후임 대법관으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을 했는데 김성수 판사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태학 후임 대법관인 손봉기 부장판사는 청와대와 협의 없이 서면으로 그것도 지금 제청을 했는데 이거 진짜 건방지네. 통상 최종 제청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가지고요 대면으로 진행을 해왔던 게 그동안 관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서면으로 사실상 통보를 한 거죠. 예. 자, 이제는 이제 전문 분야니까 요걸 좀 맥락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질이 나쁜 정치적 꼼수술을 썼다고 봐요,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 추천된 저기 대법관 후보를 여태 임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의도가 드러난 거죠. 그렇지. 이번에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었던 그렇죠. 거야. 사실은 그간에 이제 흘러나온 얘기들이 저 손봉기 부장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청와대에서는 그 김민기 판사를 원했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여성 뭐. 판사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냐. 여성이 몇 명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특정인으로 누구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박순영 뭐 김민기 둘 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네. 청와대가 어쨌는지는 지금 그거를 청와대에 들을 수는 제가 없으니까 네. 이거는 모르겠고 보도는 있더라고요. 예, 보도는 좀- 그런 식으로 예. 났었죠. 근데 그거를 지금 예전에 저희가 일할 때 보면은 저 협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랄까 저기 손봉기 판사 같은 경우에는 없었다고 지금 보도를 하는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없는 건데 사실은 없었던 게 아니라 그간에 이제 오가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협의 과정이 있었는데 협의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조희대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청와대 조희대는- 목소리가. 그렇죠. 조희대는 특정인을 계속 시키고 싶었고 네. 청와대는 그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는 거는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임명권자에게 대법원장의 의사를 전하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을 대법관으로 하고 싶다. 근데 제청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임명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나 제청할 테니까 임명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아니거든. 그건 원래 아니겠죠. 취지가 당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라는 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협의 과정에서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소위 세칭 조금 저기하게 말하면은 끼워 팔기를 하는 건데 한 사람 더 할 테니까 두 사람 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참 안 좋은 건데 이게 또 검찰이 쓰는 수법이거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싶을 때 저 같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구속을 시키고 싶고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해. 판사가 기각할 것 같아. 아, 기각할 것 같아. 그러면은 민동기 같은 사람을 좀 선량한 사람을 끼워서 같이 청구를 하는 거야. 아, 둘 다 기각 못하게. 그런 식의 수법을 여기다가 쓴 거랑 비슷한 상황이고요. 더 악성이라고 보는 거는 지금 손봉기 판사는 어찌 보면 앉아서 봉변당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기는 이제 대구 지역의 향판이고 저기 김성수 판사는 광주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지역 안배를 하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한쪽은 협의하고 한쪽은 안 하고 하는 해가지고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대법관은 아, 그러면 이제 어떤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그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고 그럼-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네, 보내고 그럼 국회가 청문회를 진행하고 청문회를 진행하고 청문회 결과를 놓고 이제 이 동의할 건지를 본회의에 회부해가지고 표결을 하고 그래서 동의 절차가 통과되면 대통령 임명을 하시는 부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국회 예. 국회에서 부결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부결하면은 이거는 웃을 일은 아닌 거. 예, 우리 헌법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단계예요. 대법원장의 제청. 제청은 적임자를 추천하는 과정이고요. 본인이 적임자를 추천한 사람들을 이제 그 임명하기 이전에 국회의 동의 과정을 이게 87년 헌법에 들어간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대법관 임명에 대한 어떤 국회 통제 시스템이거든요. 이번에 이 그 추천된 사람에 대한 국회 검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예. 아주 잔수를 써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렇죠. 반란. 전 조희대의 반란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건 헌법상 제청권이거든요. 이걸 대통령이 거부하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조희대가. 근데 실제로 거부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처리를 했는데 한덕수가 안 해가지고 그걸 헌재가 임명을 안 판결을 해가지고. 내렸거든요. 이거는 한덕수의 잘못이야라고. 그러니까 이건 부비 트랩 같은 걸 깔고 있는 거예요. 조희대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임명을 하지 않으면 너 지난번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있는데 말이 안 돼라고 깔고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최강욱 선배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주와 이 대구라는 그리고 향판과 서울 이런 여러 가지 구도를 깔고 있어요. 이 양반이. 잔머리를 너무 많이 쓴 거야. 아니 그러면 조희대가 이거 완전 정치질을 했다고 한 보이는데 것으로. 완전히 한 거예요. 그 의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조희대 탄핵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양반이 뿔이 났을 수도 있고 아주 단순하게 보면 본질적으로 보면 대법원의 원장으로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주 대단히 마음에 안 들고 뭔가를 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저는 무섭다고 핵심이에요. 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조희대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날리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이게 무서워요. 대통령인데. 윤건영 의원님께서 헌재 재판과 관련돼 가지고 제청을 했는데 임명을 안 하면 그 부분도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당시 이제 그 마은혁 이제 정계선 조한창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추후에 이 한덕수 탄핵 결정에서 이거는 굉장히 위헌 위법한 행위다라는 거를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8월에 이르러서야 지금 노태학 대법관 후임을 그러니까 제청을 했잖아요. 제청을 했지만 기존에 7개월 동안 제청하지 않은 그 위헌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대법원장으로서 굉장히 위헌적 행위를 한 것으로 남아 있는 것. 이것도 지적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아니 그 임명을 한다는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는데 중간에 국회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에다 제청을 했는데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안 보낼 수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덕수나 최상목이가 했던 거는 거기에 비유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국회로 오면
국회가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동의하느냐 마느냐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이고 그다음에 국회가 동의를 해서 보냈는데 대통령이 거기서 또 임명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지. 원래는 안 그러는데 유석열이 때 만들어진 그런 거 얘기하면 처음 봤죠 그때. 두 가지 그게 있는 건데 이 대법관 헌법재판관과 달리 이 국회 동의 절차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고 네. 조희대 씨의 입장을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주면 이분이 법원 내에서 이제 가장 고집이 센 판사다. 예전부터 누가요? 조희대가. 네, 그런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윤건영 의원 말씀처럼 지금 정치권의 상황이나 이런 돌아가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리고 나는 사법권 독립을 계속 수호하는 원칙적인 판사야. 자기 생각할 때. 그러니까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석하자면. 네네. 그러니까 나는 헌법상의 제청권을 그냥 행사할 테니까 그러면 저기 부동의를 시키든지 거부해 보세요. 말하자면 입법부하고 행정부에다가 공을 던진 거예요. 정치적 파장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누가 뭐 국민들이 보기에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고. 아니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흔들어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느냐가 저는 문제라는 이게 거거든요. 지금 그 법원조직법이나 이 사법개혁 법안들이 통과가 돼가지고 대법관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조희대 씨가 내년 7월까지가 정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대법관 제청 이게 필요한데 있구나. 본인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일종의 기싸움. 기싸움. 그럴 수는 있겠네. 그럼 이제 국회 입장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건 뭐 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 그리고 정치적인 노림수가 딱 뻔히 보이잖아요.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하면 됩니다. 뭐 길게 이야기할 것도 그렇죠. 없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부담 줄 필요도 없고요. 네. 국회가 따박따박 제의를 하면서 검증을 잘하면 뭐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조금 더 악의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시간 끌지 말고 네.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예전에도 보면은 대법원장, 대법관 그 부동의해야 된다고 한참 그러다가 시간 가고 나면은 또 이래저래 로비 받아가지고 숨못이 넘어가고 또 그랬거든. 그런 짓 안 해야 돼. 그런 게 있어요. 좀 궁금한 게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동의를 안 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다시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다시 거죠. 밟아야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다시 똑같은 사람은 안 되고. 그렇죠. 다시 밟아야죠. 그러면 새로운 지금 추천은 새로 받아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건희 건이라든가 뭐 한덕수 건이라든가 그거는 그럼 연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은 없는 공석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상태에서 왜냐하면 전원합의체는 우리 법에 대법관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이제 그 전원합의체 요건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두 석이 공석이 되더라도 진행이 가능해요. 근데 그러면은 진행하다가 네. 그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에서 두 명이 새로 들어오면 네네. 그래도 두 명을 배제하고 들어오면은 약간의 시간을 더 그 사람들이 기록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근데 시급한 사건이면 기록 검토를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안 되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장기가 기록 빨리 보는 거죠. 네. 이틀이면 다 봅니다. 뭐 수십만 페이지도 금방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전원합의체는 그냥 진행은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보자를 제청해온 관례를 깨고 자신의 헌법상 제청권을 전면에 내세운 걸까요?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번 제청을 강행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과 그 배경은 무엇인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 공백 사태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 그 점도 있고 또 이 제청으로 인해서 지금 말이 많아요. 그동안 관례였던 청와대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다. 뭐 협의를 했는데 합의를 못했다. 그래서 1+1 끼워 넣기를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개월이 넘었죠. 대법관 임명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았던 배경에 이제 법원과 청와대가 생각하는 인사가 달랐다. 추천은 4명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화 됐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야 그다음부터 프로세스가 가동되는 구조여서 대법원장이 그동안 제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뭐 민주당의 반응 굉장히 격앙되게 나왔는데 이제 기습적으로 제청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명의 대법관인데 한 분은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고 한 분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데 김성수
후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손봉기 이제 판사가 전혀 합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민주당 이 부분 강하게 성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법원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공색해졌어요. 예를 들면 원래대로 이거 우리의 재청권이고 네. 합의하는 게 오히려 헌법권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동안 왜 7개월이나 임명을 안 했었냐.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필요해 보이고, 그러면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 협의하는 과정을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중단시키거나 뭐 논의하지 않고 왜 갑자기 재청했냐. 그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좀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민주당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도발을 했다,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 대법원이나 야당에서는 관례는 관례인 거고 이 법대로 하면 제청하는 거고 국회가 그 다음에 동의를 하면 대통령 임명하면 되지 않느냐. 이걸로 논란이 되느냐.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아니 그동안에 예. 사실은 뭐 그 당과 당 사이에 또 입법부 내에 입법부와 사법부 사이에 관례라는 게 많았는데 관례를 깨왔잖아요. 그동안에. 뭐 그동안 관례가 지켜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기보다는 사전에 뭔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의 그 합의된 상황에서 재청권을 행사해 왔는데 일방적으로 이제 재청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을 지금 아마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이제 토로하는 것 같은데, 또 대법원 측에서는 사실은 만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못 만났다. 안 만난 게 아니라 못 만났다. 그러니까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김한 기자께서 얘기하셨듯이 한 후보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부부가 다 대법관이 되는 케이스니까 대법원에서는 그거보다는 뭔가 다양성, 나름대로 이제 지역 배치도 좀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오늘 아주 김민석 당대표가 정말 무섭게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 화를 내면서 말한 내용을 보면은 듣기에 따라서는 이 삼권 분립 사회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대법관들이 특별히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게 아니라면 이렇게 문제를 삼아서 만약에 뭔가 대법관 사퇴하라, 심지어는 탄핵 얘기가 나온다면은, 그렇다면은 오히려 여론으로는 상당히 민주당이 오만한 게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을 여지도 있죠. 예. 자, 정은혜 전 의원님. 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늘 해왔던 관례를 깬 게 대통령을 패싱한 거다.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희대 대법관이니까 조금 더 의심하는 것 같아요. 과거 뭐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는 사실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것 같고 아직 로키로 대응하는 것 같고, 민주당이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정전호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뭐 탄핵 이야기도 벌써 나오고 있고. 민주당 입장 어떤 거예요? 네, 일단은 저는 그 정호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게 뭐 법대로 하면 된다, 그 절차대로 하면 된다. 물론 헌법 104조에 나와 있죠. 그래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법안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그게 관례상의 그전에 그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은 오히려 삼권 분립을 더 보호하기 위한 저는 그 장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그 후보를 허락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독립된 헌법기관이고요. 그리고 최고 법원의 인사를 놓고 정면 충돌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굉장히 잘못된 점이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시기입니다. 이제 노태학 전 대법관 관의 그 후임 후보를 압축한 뒤에 지금 7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209일입니다. 209일 동안 제청을 하지 않았어요. 이 공석 기간을 장기간으로 방치를 하다가 굉장히 갑자기 2명을 한꺼번에 서면으로 제청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역대의 대법원장들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하고 직접 만나서 제청했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패싱하고 나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뭐 단순히 우리가 뭐 대통령 개인을 무시했다 뭐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대통령은 누굽니까? 국회에서 아니면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명권과 국민의 정당성을 협의가 아니라 저는 통보의 대상으로 취급했다라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당에서는
김성수 후보자하고는 협의가 된 거고 손봉기 후보자 안 됐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제 1+1으로 끼워 넣은 거 넣었다. 아니냐. 한 명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끼워 넣었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는 표현도 나왔고 하여튼 쓸 수 있는 표현을 다 써서 지금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있는데 뭐 논란은 뭐 여야 뭐 또 평론가들이 뭐 다양히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잖아요 이게. 방법은 뭐 일단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국회 동의 안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지점에서 놓고 보면 민주당도 어떤 전략을 쓰는 게 효과적일지가 지금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부결시키는 방법이 있죠. 부결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대법관 빨리 임명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해 놓고 대법관 사태를 장기화하려고 한다 이렇게 될 수 있고 동의해버리면 이게 이제 기습적인 이제 대통령 패싱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사를 동의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한 명만 그러면은 국회 동의를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민주당이 지금 이제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략을 택하는 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 수위는 굉장히 높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발언 수위는. 근데 결국엔 대법관 공백 사태도 있으면 안 되는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늘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나온 평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칼 타이밍에 이걸 치고 들어왔다 이런 평가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한 가지 방법이 한 명만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넣는다. 아니면 뭐 2명 다 넣어서 한 명만 부결시킨다. 뭐 이런 방법을 지금 얘기했고 또 하나는 대법원하고 다시 재협의를 하는 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처음 이런 논란이 될 줄 모르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협의 이 방법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그동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못 만났다라고 입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안 만난 게 아니다. 못 만난 것이다.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그동안 그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한 어떤 서로의 협의라는 것이 일련의 신사협정처럼 그러한 그 내용이었다면은 그동안 그 사법부 개혁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던 법 왜곡죄라든지 사심죄라든지 대법관 증언에 있어서 대법원 측과 긴밀히 협의했는가 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바로 그런 점이 있었을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진 않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그런 관계 때문에 못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부분이 상당히 불명확하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게 아마 이제 대법관을 이제 그 제청해가지고 동의를 구할 때 보통 2명 다 통과가 되거나 그렇게 하지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고 그런 관례도 제가 있었던 것으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대법원과 그다음에 집권당이 힘겨루게 하는 식으로 이런 그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뭐 그것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최선은 안 나오겠지만 차선 내지는 차악의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밑 협의는 좀 필요한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만난지 안 만난지 모르겠다 이런 언론 보도 나왔는데 오늘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말은 청와대가 끝까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소영기 법사위원장이 다시 한번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냐라는 질문에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협의는 끝까지 했다라고 했는 거 보니까 만나긴 만난 것 같네요. 이 두 분이 사실 계속 이제 대법원 후보로 거론이 됐던 분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예 뭐 전혀 뭐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한 분은 호남이고 한 분은 영남이고 어쨌든 부부는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민주당이 영 못 받을 카드냐 이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말이에요. 지금 이제 문제 삼는 건 대법원이 어쨌든 도발적 행위를 했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김민석 오늘 신임 당대표님께서 굉장히 막 이렇게 발언을 너무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국회에서 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법관들에게 요구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사법부가 지금 이 상황에서 법관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를 결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더 이상의 그 조희대의 이러한 행동 자체는 우리가 뭐 대법관으로서의 결정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이제 드디어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이고 직무유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저는 사법부와
정부와 국민의 지금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단 해봅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요. 김민석 당대표가 뭘 잘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그런 식의 어떤 당대표가 대법원장을 향해서 그렇게 일갈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건가? 저도 한국인인데 저 솔직히 이거 굉장히 낯설었던 대목입니다. 그래도 삼권 분립이고요. 우리나라가 유난히 대통령 권력이 강해서 그렇지 대법원장의 권한이라는 게 그렇게 당대표에 의해서 당신 자진 퇴역해요.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역할과 그런 영향력과 권한은 아닙니다. 왜 사법부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라든지 그런 걸 생각한다면 물론 지금 정치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에 소위 그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파기환송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걸 정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당대표가 해야 될 그런 언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양쪽이 아마 다 불편한 기분이 매우 불편해요.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네. 나왔었거든요. 송영길 후보가 얘기했었죠. 나왔었고 그 박지원 의원이 오늘 회의에서 세상에 서면으로 하는 경우 어디냐 이렇게 개강성 네. 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조희대 대법관이 또 서면으로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보란 듯이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쪽에 지금 뭔가 좀 안 좋은 기로 계속 쌓였다가 터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뭐 부정적인 불신이야 오래된 문제인데 그 문제들이 어쨌든 뭐 전당대회 치르고 그 전에 과정들이나 이런 데서 상당한 이제 또 잠복기가 있었어요. 잠복기가 있었고 그때 계속적으로 이제 대법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협의를 해왔는데 어쨌든 청와대 쪽에서 대법관에서 협의를 하려고 했던 인사가 이제 부부가 한 분이 헌법재판관으로 있어갖고 맞아. 이제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됐었고 그러니까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네. 이제 남편이 이제 네. 헌법재판관이 네. 있으니까 이해 충돌 얘기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강 상태가 됐는데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치른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조희대 대법관이 이걸 서면으로 제출한 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어떤 대목에서도 뭐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민주당은 굉장히 정치적인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장도 존경을 받고 그러니까 삼권 분립의 한 축이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뭐 정홍전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뭐 물밑에서 재협의를 하든가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한 명만 임명하고 한 명은 쉽지 안 돼요. 보내시고 이거는 모양새도 좋지 않고 근데 결국은 어쨌든 협의는 했는데 잘 안 안 됐다는 됐다는 거 거니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협의라는 게 했다가 안 됐다가 아니고요. 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할 때까지 하는 게 협의인 거고요. 그러니까 협의를 했는데 합의가 안 됐다는 네,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예. 협상을 하는 협의고 것이 네.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예. 협의와 합의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예. 아니 뭐 법에는 그냥 협의는 협의를 했으면은 그걸로 된 거예요. 사실은 법에는 합의라는 네, 거는 헌법에도 서로 협의를 해서 예. 합의점을 알겠습니다. 만들어야 예. 되는 그렇죠. 것이고. 협의와 합의가 헌법에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아니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이것이 삼권 분립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사태가 길어지면 대법원 쪽보다는 결국은 청와대가 조금 더 정치적 부담감이 있을 테니까 뭐 어쨌든 어떤 방안이든 해결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대법관 공백 사태가 너무 길어졌기 네. 때문에 더 이상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부담은 임명이 안 되면 이제 시간이 뒤로 길어질수록 이제 정부와 집권당에 부담이 커지지.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김민석 당대표도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요구해온 뭐 개혁의 선명성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오늘까지는 그거가 가능한데 투사가 가능한데 이제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타이밍을 치고 들어왔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런 정치적 평가인데 어쨌든 조희대에 대한 불신 플러스 법원이 정치적인 플레이를 한다. 이거에 대한 불만은 지금 민주당 안에 상당히 차오른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입니다. 민주당의 최고회의가 새롭게 출범하는 첫날 사법부에 대해서 발언하게 된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제가 사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서 사고를 치고 탄핵해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들이 한덕수 전 총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덕수 전 총리는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가장 추악한 말로였습니다.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청합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행태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법률적, 정무적 또는 국민적 잘못을 덮기 위해 또 하나의 법률적 잘못을 범하고 나서 사고 치고 유리창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지금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조희대 대법원장은 첫째로 내란 사태에는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못했고 심지어 야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현재까지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에는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신속함을 보이면서 그 또한 공정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 질서의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하는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들에 의해서 인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다시 선택적 지원을 몇 개월 동안 끌고 오는 위법 행동을 해온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국난 극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국가적 사정 때문에 단지 심판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이 나오고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탄핵 사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편법으로 다시 법 정신을 위반하는 지금 행동을 한 것입니다. 법의 정신은 삼권의 화합에 의해서 대법관을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 관례 속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빌면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해 온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 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입니다. 사법농단입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 얼굴로 할 수가 있습니까?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과 같다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전혀 험한 얘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어제 오늘 저는 하늘을 찔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명예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국민들이 참여해 왔는데 스스로가 한덕수 씨처럼 불명예퇴역의 길을 자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만 법을 지키면 되지 왜 자기가 법을 안 지키려고 다른 헌법기관들에게까지 법을 안 지키도록 끌고 들어가는 구렁텅이 장수를 씁니까? 지금 형식적으로 제청한 것을 그 잘못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가 그냥 절차적 어떤 법 절차를 지키게 하고 만약 그것에 위반이 있으면은 당신들이 법 위반했지 않느냐라고 뒤집어 씌우려는 최악의 법기술자의 지금 농간을 부린 것 아닙니까? 국민이 바본 줄 압니까? 조희대 씨?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법기술원장입니다. 후배들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검찰개혁이 일단락된 마당에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사법개혁의 신호탄을 올리는 역사적인 이제 스스로 자기 헌신의 길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체면도 염치도 없습니까?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사법부의 태도입니다. 내란이 났을 때 그 이후에 대법관 중에 누구 한 명 문제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법관회의가 내란 이후에 이런 공적인 국민의 문제에 대해서 법관회의를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 이익에 관련된 것 말고 사법부가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첫째,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동안 법을 다 어기다가 이번에 또 이런 짓을 했습니까? 왜 그동안의 관습적 법 절차를 어기고 이번에 대법관 제청을 한 의도가 뭡니까? 잘라달라는 겁니까? 대법관들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내란이 났을 때 한마디도 못하던 분들이
대법원의 이해관계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것에 문제를 삼는 분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하는데 대법관 중에 단 한 분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요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십시오. 대한민국 사법부에게도 요구합니다. 법관회의를 당장 여십시오. 법관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 결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도둑놈을 잡고 판결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 사법부를 어떻게 개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법부가 서초동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국민들이 다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그 금싸라기 땅 서초동에 있는 겁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저런 분들이 대법관까지 갔죠? 저는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분노로 화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온 국민이 서명할 것이고, 온 국민이 걸기할 것이고, 온 국민이 스티커를 붙일 것이고, 온 국민이 차량으로 경적을 올릴 것이고, 온 국민이 조희대 나가라고 외칠 것이고, 온 국민이 대법관들 정신 차리고 조희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다 자진 퇴역하십시오. 차라리 대법원 자체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낫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검찰개혁을 일단락 쥐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디다 대고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부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부의 어떤 법적 의무를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당과 국회는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우리가 할 방향을 판단하겠습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고 국민의 전설을 존중하지만은 그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국민 앞에, 국민 주권 앞에 조희대 같은 대법원장은 없어야 합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아니면 사과하십시오. 아니면 현재 대법관들이 다 물러나라고 연명하십시오. 사법부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조희대 나가라고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개혁의 무서운 파도 앞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 사법부 독립을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일까요? 아니면 대통령을 패싱한 이례적인 결정일까요? 이번 논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